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MBC 스트레이트에 방송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한 보도가 가관입니다.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가 투고 금지 징계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해온 것이 거짓임이 밝혀졌지요. 스트레이트는 지난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학술지의 책 뒤쪽 홍보문에 박순애 저자가 1999년 투고한 논문이 자신이 쓴 다른 논문과 상당히 겹쳐 등재를 취소한다. 2013년 8월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없는 투고 금지 처분을 내린다고 적혀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자신의 두 아들이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은 입시 컨설팅 학원은 불법으로 학원 대표가 구속되고 강사와 학생이 무더기로 입건된 곳이다 이거지요. 과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는 경찰에 출입하는 사회부 기자들도 보도 듣도 못한 0.251%였다 이거지요. 이에 대해 이종필 교수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보고 배울까 두렵다. 주무장관이 이 지경이면 영부인 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그냥 유야무야 하려는 것 같은 필즈 메달 수상하면 뭐하노?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런 자가 국회 청문회도 없이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로 임명되는 기적의 경종부다 이거지요. 다른 장관들은 그럼 어떨까요?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관이 위헌,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 국회는 당연히 탄핵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국민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제도화한 것이 장관 탄핵입니다. 탄핵이 매우 특별하고 비상식적 절차라고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이 마련한 통상적 절차이고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안전장치까지 두었습니다. 선출직인 대통령은 가중요건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정부조직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회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은 국회도 위법에 동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위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정권을 사수하기 위해 어떻게든 경찰을 장악하고 정권의 신여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윤 정부와 행안부 장관의 시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한편 위헌, 위법에 대한 심판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획득한 뒤 측근 괴링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고 비밀경찰 게슈타포를 만들어내 공포정치를 단행했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분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단식 농성 중이던 경찰관이 응급 후송되었습니다. 폭우 속에 삼보일배를 진행하던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다. 국회에서 황운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에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경찰관은 토론 도중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경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전례 없는 경찰관들의 저항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일선 경찰들을 만나며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지만 경찰관들은 악수를 거부하며 이른 시위에 나서는 등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외면받으며 장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장관이라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 또는 현장 경찰관들을 상대로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자멸의 길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어설픈 논리는 경찰법 입법 취지와 경찰제도 민주화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장관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하루빨리 깨우치길 바랍니다. 이 장관이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계속한다면 국회는 마땅히 국회의원에 대한 해임 건의,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논란만 보더라도 현장 경찰관들이 삭발과 목숨을 건 단식, 삼보일배까지 이어가며 시대착오적인 경찰 장악 기도라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이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뿐만 아니라 헌법 및 행정법 학계에 권위 있는 학자들이 법률 개정 없이 경찰국을 설치하는 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 것이라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이석현 전 법제처장조차도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추진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도 51% 이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의 다름 아닙니다. 자멸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신속하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당연 잘못된 장관들은 국민들을 대의하는 국회에서 쳐내야겠지요. 장관의 탄핵 소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 중 이런 발언을 했지요. 많은 분이 저희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습니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 승리도 지선 승리도 대선 승리도 요원합니다. 사직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습니다. 국민 우선 민생 제일입니다. 민생 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 민생 위기에 손을 놓을 산무, 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 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5가지의 약속을 드립니다. 자, 그야말로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 이거지요. 민주당 내 과일파, 채소파, 곤충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걸 수 있습니까? 이재명의 5가지의 약속 중 특히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위한 세부 내용을 보면 정치적 효능감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 이행, 그리고 각종 정치개혁 현안이다 이겁니다. 또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오만하고 폭주하는 정권을 강력 저지 및 견제하는 야당의 본분을 철저히 하겠다. 시급한 민생개혁 과제는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맡긴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밝혔으니 이제 드디어 이재명이 몸을 풀었다 이거지요.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에 이수진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환영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얘기해 주십시오. 정쟁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민생제일주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정권 탈환을 위한 민주당 혁신의 깃발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함께하겠습니다. 우희종 교수도 이렇게 밝혔지요. 이재명은 지난 2년간 국민 기대와 달리 오합지졸에 무력하고 무능함을 보이며 정권을 넘겨준 민주당에게는 마지막 기대다. 과반수 의석을 넘는 거대 야당이다. 거대 정당이란 지질한 정치꾼들도 다수 포함됨을 의미하기에 특정 정당의 많은 의석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당 지도부에 달렸다.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개혁 의지 그리고 말만 아닌 실행력을 기대해본다. 남은 것은 민주당 내 개인정치 욕심으로 가득한 이들이 어떻게 공공가치를 위해 그들을 중심으로 힘을 합칠 것인가이고 동시에 이를 이끌어낼 것인가다. 이것이 안 된다면 전폭적으로 의회 권력을 위임받은 정당으로서 개혁 정책은커녕 정권마저 넘겨준 민주당에 의석불문하고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발전을 위해 주어진 권력을 개인적으로 즐기며 국민 세금만 축내는 식충이 집단으로서의 전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또 이렇게 밝혔지요.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초기까지 통계를 내봤더니 근무 중 4일 중 3일을 압수수색과 수사, 감사 등을 받았다. 수사는 밀행이 원칙인데 동네 선무당 굿하듯 한다. 조용히 진실을 찾아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꽹가리치고 동네 소문을 내는 게 주목적 같다. 굿하는 무당인지 수사하는 검찰인지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이에 동조해 검찰, 경찰이 수사하고 그걸 사법 리스크라고 한다. 고발당하면 사법 리스크인가? 비오는 날 먼지 날 것처럼 십수년간 탈탈 털리고 있는데 저한테 먼지만큼 흠결이라도 있었으면 이미 난리 났을 것이다. 3년 6개월 수사에 무혐의가 난 것을 또 압수수색한다고 쇼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정쟁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당의 당대표 마3중을 결국 감옥에 보내버린다면 야당의 당대표쯤이야 또 엮고 엮겠다는 것인데 니들이 무당이냐 검찰이냐라는 포효로 윤석열 정부를 통으로 때리니
이재명이 진짜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지금 다시 투표하면 이재명이 50%, 윤석열이 35%라지요. 이런 이재명의 지지율과 정청래, 이수진 등이 포진된 최고위 개혁팀이 곧 완성된다면 경정권 따위는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출범할 때 과연 경의 지지율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